네, 안녕하십니까. IT 기반 안전 커뮤니케이션 질적 성장 서비스를 개발 중인 퍼플카우 대표 김나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국가 선제사고 OECD 상위국입니다. 카이네스 트라피의 오너슛, 책임이 없는 곳에 처벌이 없다라는 형사법 대원칙입니다. 다음과 같은 가습기 살균제, 이천 물류센터 화재, 태양화력발전소 김영규 씨, 평택화 이선호 씨 모두 처벌할 법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비한 처벌로 그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산업재해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손실은 경제적 손실은 국내 총내산의 약 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안전관리자 규제가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약 8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을 타 분야 대비 너무 낮은 디지털화 수준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영 책임자가 산업재해를 몰라야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무시하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사의 안전관리 그리고 안전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것보다는 그나마 내부적으로는 안전관리자부터 보고를 받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00억 규모의 사업장과 150억 규모의 사업장 모두 법적상 안전관리자는 2명뿐입니다. 하지만 그 서류의 양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 보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경영 책임자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가 추락 방지 시설을 일일이 점검했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 개념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느냐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 현재 대기업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사 어플리케이션 비소유 규모는 708조 원이나 되며 전문가들은 디지털화로 인해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입증하듯 산업안전시장 규모는 매년 8%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것은 구성원 한 명이 잘해선 되는 게 아니라 경영 책임자, 안전관리자, 현장 근로자 각 개인이 제 역할을 다하고 책임과 의무를 균형 있게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퍼플카우는 이런 안전관리 체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인 오늘의 작업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을 키워드로 설명하겠습니다. 공지사항과 민원 접수가 있고 작업 중단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 긴급 알림으로 푸시 알림과 진동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체크입니다. 현재 몇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카드제의 경우 근로자들이 매일 소유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아침마다 기계에 카드를 대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는 대기 시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플을 이용하면은 비대면으로 반경 20m 내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건강상태 입력과 같은 질의에 응답을 해야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인 시 저희는 안전기술의 두 문제를 풀게 하였는데요. 이 오답률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자가 추후 선제적 집중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안전 매뉴얼은 정말 많고 두껍고 매달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 매뉴얼도 안전관리자가 매달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이런 안전 매뉴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플을 통해서 안전 매뉴얼을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록은 관리자용 백오피스에 자동 데이터화되어 사무실에 있는 실무자 그리고 경영 책임자가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강점은 전국에 흩어진 근무지 및 근로자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올 3월 인천항 배우단지 대림건설 근로자 10분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아침 조회 대비 시간이 90% 단축하였고 이런 성공적인 도입 결과에 따라서 2024년 1월까지 테스트 베드를 지원받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부가가치로 수익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휴 쇼핑몰을 입점시킨다든지 또는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보험사, 광고 대행사, 그리고 건강보험 등이 있습니다. 또 사업 다각화 계획입니다.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을 안전관리라는 모듈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정관리라는 블록을 합쳤을 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전체적인 작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타 스마트 안전모와 융합할 수 있고 산업안전용품 유통 및 판매 필수 안전교육 대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항만업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이며 2차로는 B2B2B를 활용하여 민간 대규모 건설업부터 시작하여 탑다운으로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 수 있겠으나 저희 서비스 특성상 제휴기업 한 곳이 늘어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비대면 분야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며 가장 큰 목표는 기업 부서 연구소를 설립하여 R&D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산업안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산업안전에 관심 있는 20대 스타트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특히 대표인 저는 산업경영공학과를 전공하였고 인천항만공사에서 창업형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산업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건설업과 같은 보수적인 분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 수 있겠으나 그런 보수적인 관점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스타트업의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이선호 씨가 나와선 안 되니까 전문화된 현장 특화 서비스로 지속 가능한 안전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연금법이 도입이 되면서 현장에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한편 저희 팀 멤버들 중에 건설업이나 지금 대표님께서 처음에 도입을 하고자 하는 항만업 이쪽 관련해서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험이 있는 팀원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아까 대표님께서 그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규제나 법을 기반으로 하다 보면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때때로는 이제 현장에 있는 특성이나 문제를 반영해서 매뉴얼이나 아까 대표님께서 뭐 매뉴얼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현장에 있는 특성이나 문제를 개별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런 인력적인 이슈는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고요. 저희 팀 구성원이 보시면은 거의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큰 단점인 걸 저도 잘 인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보충이 가장 큰 시급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대면으로 정부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경우 가장 먼저 인력 보충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계신 팀원들이 계신가요? 저희는 일단 개발자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두 번째는 산업공학, 그리고 세 번째는 통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 한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그 현장에서의 피드백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개선된 기능이나 뭐 좀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 3월에 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초기 MVP 중에 MVP였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혹시 몰라서 리플렛으로 이런 매뉴얼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따로 안 해도 근로자 분들이 저희 생각보다 훨씬 잘 따라주셨고 첫날 이제 설명을 교육을 계속했고 일주일 동안 지켜 모니터링 했었을 때 전혀 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같은 경우 그 안전 퀴즈나 그 비대면 체크인할 시에 받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반에 인천항만공사에서 받았던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현장에 맞는 질문 더 도입해야겠다 해서 이제 안전 퀴즈를 좀 더 그 현장에 맞는 문제로 더 이제 변형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테스트 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뭐 편리성이나 뭐 안정성 여러 가지 분야 중에 가장 편리성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중장년층이 타겟이지만 어플리케이션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익화 내용 중에 데이터 이제 판매 부분이 좀 나중에 가장 크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에서는 저희가 뭐 안전 퀴즈 관련된 데이터와 뭐 체크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들로 어떻게 조금 수익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발표했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 지금 되게 한정적이에요. 막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할 수 있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안전 퀴즈나 안전 매뉴얼을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모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희는 현장에 맞게 뭐 제조업이면 제조업, 뭐 항만업이면 항만업, 건설이면 건설업,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블록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공정 관리를 말씀드렸었고, 제가 전공에서 이제 공정 관리를 배웠었는데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전체적인 총 비용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굉장히 크게 느꼈고, 저희 어플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근태 관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하여 인력 관리와 배치를 하면은 이게 좀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항만공사에서 테스트 하셨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규모에 따라서 상관없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건설이나 뭐 다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의 상에서는 어디까지 구현이 된 상황인가요? 현재는 아무래도 구매 의향서를 확보하고 테스트 배드 지원받고 있는 항만업에 좀 중점이 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천항만공사 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예시를 들면은 인천항만공사가 있고 그 하위에 뭐 신항, 내항, 팔부두가 있고 그 아래 하역 작업, 검수 작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근로자분들이 다 이어서 인천항만공사의 대시보드, 그러니까 백오피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못다한 말이요? 그러면은 대기업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이제 표를 비교하시면은 대기업이 어플리케이션 있는데 왜 저희 걸 도입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현재 포스코와도 제가 창업 멘토링을 받고 있는데, 관계자분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현재 포스코는 어플리케이션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삼성이든 포스코든 일단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은 스타트업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전이 아니라 저희는 사전에다가 사후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이해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기획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용성에 대해서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질문, 제가 시간이 이제 오버된 줄 알고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이제 비대면 체크인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 그리고 안전관리 기능을 이제 오늘의 작업장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신데, 네. 그럼 이 이외에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스케일업을 했을 때 네. 추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리는 마일스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리는 마일스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건설업이 정말 그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산업 근로자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저는 어느 특정 그 현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확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건설업을 제가 중점으로 설명했지만, 왜냐하면 가장 산업재해가 심하기 때문에. 하지만 항만업, 건설업, 제조업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